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며 일본에서 특별히 배려해 오므라이스를 잘하는 노포식당에서 만찬을 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린 시절이나 성장 시기에 오므라이스라는 음식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나요? 8, 90년대에 볶음밥 위에 계란을 풀어 넓은 지단을 만들어 올려 케찹을 뿌려 먹었던 음식이었는데요. 흡사 볶음밥도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960년생인 윤 대통령이 어린 시절이면 6, 70년대인데요. 그 당시엔 이런 음식 자체가 귀했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런 음식을 언제 먹게 됐고 좋아하게 된 걸까요? 낯설지 않은 음식인 오므라이스의 정확한 기원이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챗 GTP로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오므라이스는 일본 음식입니다. 오므라이스는 서양 요리 오믈렛을 일본식으로 어뢰로 인지한 음식으로 비교적 역사가 짧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음식은 20세기 초반에 일본에서 탄생하였으며 도쿄 긴자의 양식 레스토랑 레간테이에서 개발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오므라이스는 오믈렛과 라이스를 섞어 만든 일본어 이름으로 프랑스어 오믈렛과 영어의 라이스를 혼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오므라이스는 경양식 중 하나로 돈가스, 카레라이스, 치킨라이스, 고로케 등과 함께 인기 있는 일본 음식 중 하나입니다라는 답을 내놨는데요. 일본 음식이라는 거죠. 일본 음식. 윤 대통령 부친이 일본 문무성 장학생 1호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던 영향이 윤 대통령의 유년 시기에 음식에도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하고 많은 한식 음식 중 좋아하는 음식이 오므라이스라니 너무 많이 이상하고 웃겨서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입맛이 일본 초딩 입맛이라는 게 흥미로운데요.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알코올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너무 몰랐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코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번화가인 긴자의 노포두 곳에서 연이어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긴자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이후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데요. 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는 일본식 포크 커트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생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렌가테이를 2차 만찬 장소로 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요미우리는 2차례에 걸쳐 만찬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만찬 장소는 경비 체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에서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일본까지 가서 오므라이스를 먹겠다는 한심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국민 자존과 맞바꾼 한일 정상회담. 일본의 박수를 원하십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안보협력은 곧 군사협력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과 대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해자 앞에 피해자를 무릎 꿇린 셀프 배상안을 내놓았지만 일본은 일말의 사과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회의에 출석해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군사협력까지 맺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합니까? 일본은 자국 이익에 최우선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을 짓밟으며 굴종 외교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오만한 작태 앞에서 이런 반구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만약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통절한 사죄 없이 또다시 퍼주기 선언이 나온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정을 장악한 윤석열 당이 이제는 이준석의 완벽한 제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쉽게 말해 그 씨를 말려 죽이겠다는 이야기며 뿌리마저 완벽하게 뽑아 없애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건데요. 개국공신이었던 준스톤이 성상납자로 추락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 생명까지 끊어버리겠다며 신임 국힘당 지도부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물론 배우는 엄석대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일제히 배제할 수 있다며 공격 포문을 열었던 국힘당 지도부가 언제 그랬냐는 듯 공격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보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을 끓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척하는 김기현 대표의 움직임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만히 놔둬도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인 거죠. 이준석계가 전당대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한다면 안고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꼼수인데요. 어차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국힘당 지도부에 선출된 조수진, 김병민, 장해찬 최고위원, 이재정 의원까지 이준석을 다 안아야 한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유상범 신임 수석 대변인은 성상남 문제를 무고죄로 경찰이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전 대표를 안고 갈지 여부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기에 섣불리 안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느닷없이 이준석을 안아야 한다고 돌변한 국힘당 의원들의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입니다. 결국 준스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생쇼인 거죠. 그래도 한때는 자신들의 당 대표를 지낸 준스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뻔히 보이니 화해와 용서라는 말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는 건데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모든 공권력을 동원한 치밀한 이준석 정치권 퇴출 프로젝트는 이게 인간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배우는 엄석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